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그제 오후 김해와 창원을 잇는 창원터널에서 화재가 나면서 3시간 동안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태풍에 이어 또 주요 도로가 마비됐는데도 대응은 여전히 허술해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떼에 이어 또다시 교통이 통제된 창원터널. 터널 안에서 난 화물차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지금 돌아라도 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보름 만에 또 주요 도로가 통제됐지만 관계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전광판을 통해 사고를 알렸을 뿐 언론 등을 통한 정보 전달 시도가 없었습니다. 또 정보 전파가 빠르고 효율적인 SNS도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이제 재정비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김에서 창원하고 서로 이제 서로 호환이 되도록 그래 해야지. 경찰 역시 마찬가지. 터널 통제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2시간 뒤였고 일부 도로는 우회 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차량 수백 대가 사고 소식도 모른 채 창원터널 입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서 차들이 통행을 멈췄다면은 뭐 회차를 시키든지 했다면 이렇게 정체가 안 될 텐데.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 탓에 운전자들은 3-4시간을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하루 10만 대 가까운 차량이 이용하는 창원터널. 사고나 재난 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시가 39사단 이전과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금 1,281억 원에 대한 사용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가 모두 창원 의창구에 집중돼 있어 마산과 진해 지역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9사단 이전과 개발 사업으로 창원시가 얻은 이익금은 1,281억 원. 창원시가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옛 39사단터 인근 사화공원 조성과 내동천 교량 건설에 각각 200억 원과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주나모 생태공원과 김종영 미술관 조성, 창원광장 개발 기반, 북면 문화지 시설 등 12개 사업에 981억 원입니다. 사업비 모두 창원 의창구에 한정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익금을 옛 39사단 주변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옛 마산과 진해는 다른 사업이 많아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은 관광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를 좀 더 이 돈을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낸다,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마산과 진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해 시운학부터나 산업단지 매각 이익금이 창원 전체에 사용된 전례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정된 구역에 쓴다는 부분은 이것은 통합 모든 108만 시민들이 아마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 외에도 수긍할 수 없다며 의장단 회의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 이후 지역 간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39사단 개발 이익금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남해경찰서는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고가의 가방을 받아 챙기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홍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홍 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 63살 김모 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고가의 가방과 백화점 상품권 등 5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 에어쇼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공군이 행사 전체를 주관하면서 더 볼거리가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리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을 가르는 화려한 비행기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이 다양한 대형을 선보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묘기를 선보이자 관람객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서워했는데 첫째는 박수도 치고 입에 미소도 띄고 그러면서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었어요.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특히 올해는 공군과 공동 개최를 하면서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합천 해인사 주변을 수호했던 사천 기지작전 재현 비행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또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활호와 KT-1, T-50의 비행, 공군 특수임무요원의 고공 강화시범 등 다양한 에어쇼가 30여 차례 펼쳐집니다. 공군의 모든 기종이 다 참여하는 대규모의 에어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천에서 갱년제로 공군과 함께하는 에어쇼가 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회 민군 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 등 학술 행사와 드론 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이 국민들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매번 올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이번 에어쇼도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좋은 에어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 에어쇼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관광버스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비상구 확보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관광버스 사고. 제대로 된 탈출구만 있었더라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16일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구와 관련해 30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비상해치 1개, 30인승 이상일 경우 비상해치 2개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상해치의 경우 신규 출고되는 버스에만 만들어질 뿐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제작되는 것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버스의 경우 사용 연한이 최대 12년인데 교체될 때까지 비상구가 없는 상태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해치가 설치될 위치도 문제입니다. 위나 아래에 설치될 경우 버스가 넘어졌다면 모를까 불이 났을 경우에 옆이나 뒤보다 탈출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같이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은 높이가 올라가기가 힘들 거잖아요. 이 때문에 버스의 옆이나 뒤쪽에 손쉽게 비상구가 열리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규정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버스 가운데 양쪽에 반드시 비상문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막혔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뒤쪽이나 위쪽에도 탈출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유리창을 깰 비상망치의 개수를 늘리고 어두워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대책은 권고 수준이라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후진국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현재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아침까지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김해 20도, 창원은 19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최고 3, 4도가량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주말 내내 서늘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밑으로 떨어지겠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종일 흐린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여기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7도, 거제는 18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 19도, 김해는 20도로 지금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15도, 함양과 산청 14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와 산청 18도, 하동과 진주 19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모든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최근 불법 농지 전용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조성 등 13건을 적발했습니다. 거창구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당초보다 132억 원이 증액된 4,90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합천군이 명문고 육성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령군이 다음 달 6일까지 의병박물관에서 곽재우 유물 진품을 특별 공개합니다. NC 다이노스가 플레이오프 출전자 명단에서 승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투수 이재학을 제외시켰습니다. NC는 승부 조작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야구 축제에 장에 가져오는 것은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C와 LG는 오늘 마산 야구장에서 1차전을 시작으로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됩니다. 경남교육청과 김해시는 어제 국립김해박물관에서 행복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하고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운영됩니다. 두 기관은 3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투자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협의기구를 만들어 현장 학습과 진로 지역업 체험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담임 교사 가운데 9.4%가 기간제 교사였고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50.7%가 담임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교사 수는 2014년 2,900명에서 지난해와 올해 3,000명 수준으로 비슷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